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의 김종철입니다. 네, 흔히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 전자소자, 영어로는 MLCC라고 불리는데요. 그 크기가 무려 쌀의 25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초정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가공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초정밀 기술을 보유한 21세기의 김성환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회사 이름이 21세기, 미래를 내다보는 측면인 것인지 상당히 이름이 거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주식회사 21세기 간단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화성시 동탄산업단지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요. 필리핀에도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랑할 만한 거는 초정밀 칼날을 세상에서 제일 날카롭게 구현을 할 수 있고요. 세상에서 작은 초정밀 미세호를 가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전기, 전자, 반도체 및 자동차 산업에서 필요한 부품, 공구, 금형, 기계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초정밀 회사다 그러면 영어로 LCT 이렇게 대표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레이저 가공품이라든가 부품, T는 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레이저의 L자와 컴포넌트의 C자, 툴의 T자입니다. 네. 레이저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초정밀 부품을 생산하고 네. 공구를 생산합니다. 즉, 레이저를 기반으로 부품과 공구를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에 이미지 메이킹을 하자라는 뜻에서 저희 회사 비전을 LCT로 잡고 있습니다. 네. 자, LCT 초정밀이다, 레이저다.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미세한 부분을 들어가서 절삭도 하고 가공도 하고 여러 가지 볼 수가 있겠는데, 앞서 쌀알 크기의 25분의 1이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부품들에 들어가는 초정밀 부품을 만든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는 초정밀 레이저 가공 기술 중에서 초정밀 드릴링 기술, 초정밀 레이저 조사 기술, 초정밀 레이저 폴리싱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술은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 21세기에 고부가가치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보통 이제 영화의 스타워즈인가요? 네. 거기에 보면은 탁 이렇게 검을 가지고 쫙 하면은 빛이 비치고, 그 빛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파괴가 되거나 또 다른 용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광선검 같은 거를 떠올리면 되는 건가요? 스타워즈의 강성검은 빛이 모아지는 건데요. 네. 그거는 좀 구현하기가 힘들지만 레이저는 네. 직진성이 있어서 멀리 갈 수는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예.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분야는 안과에서 네. 라식 수술을 한다거나, 네. 또 산부인과에서 작은 근종을 제거한다거나, 피부과에서 피부 미백 시술 및 네. 잡티, 기미, 점을 제거할 때 이 레이저 가공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초정밀 제조 공정에서는 초정밀 레이저 측정, 드릴링 가공, 정밀 형상 가공, 그다음에 정밀 용접 쪽으로 레이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기계 분야 외에 혹시 대표님은 그쪽에 좀 염두에 두신 곳이 있을까요? 저희 쪽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포항공대하고 서울공대하고 네. 연구소 쪽에서 저희가 공동으로 양자 컴퓨터 쪽에 들어가는 초정밀 부품을 저희 레이저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제작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름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회사인 것 같고, 또 이제 글로벌 측면에서도 나름 경쟁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국내 점유율, 국외 점유율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얼마나 되십니까? 가공 기술이라는 거는 옛날 기술이냐 현재 기술이냐 아니면 미래 기술이냐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네. 옛날 기술과 현재 기술은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이미 중국이나 아시아권에서도 그 기술은 다 카바를 해서
위에 있다라고 자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 기술은 다른 분야입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올드 버전이나 표준 쪽에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신기술, 신개발품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개발하는 업체들은 저희 기술이 없으면은 저희 제품이 없으면 이걸 활용할 수도 없고 제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술은 거의 독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독보적이기 때문에 어떤 경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초정밀 기술로 21세기가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기계 부품, 뭐 이렇게 가공 이런 쪽에는 독일을 가장 떠올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일본 역시도 좀 막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비교가 가능한가요? 독일 쪽은 이제 정밀 장비 쪽으로 발전한 나라고 일본은 정밀 가공 기술 쪽으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네. 15년 전만 해도 저희가 일본에 가면은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예. 일본 분들은 그때는 한국이 일본을 따라오려면 2, 30년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21세기는 이 초정밀 가공 기술을 시작한 지 거의 20년 정도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일본 쪽으로 저희가 초정밀 백큐ම් 프레이트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가격으로요. 네. 결국은 저희 제품과 저희 기술이 일본을 앞질렀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겠죠. 네. 지금은 저희 제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품이고 가장 저렴하고 가장 좋은 품질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일본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나름 연구도 하고 뭐 그런 분위기도 있을 것 같은데 21세기하고 비교했을 때 일본 기업들의 이런 분야에 뭐라 그럴까요? 좀 의지라고 할까? 기술 개발 의지? 그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일본 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년 전에 상당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안 됐던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산자부나 중기부에서 중소기업 R&D 정책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저희 21세기 같은 경우에는 이 R&D 정책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정부에서 R&D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초정밀 레이저 가공 기술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을 앞지른 게 아니죠. 15년 동안 지속적인 R&D를 통해서 레이저 가공 기술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지금 일본을 앞질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정부의 지원금은 좀 어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제 많이 주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나름 이 기술 개발하는 데는 크게 뭐 부족하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사실 레이저 가공 공정을 하나 세팅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장비가 필요한데 레이저 장비 하나 만드는데 거의 한 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3년 계획으로 저희가 한 10억에서 15억 정도의 지원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뭐 저희 자체 자금으로다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뭐 그 정부 지원 자금도 다시 반납해야 되고 저희 회사에서 들어간 돈도 다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개발해야죠. 실패하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개발을 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끈기, 열정, 집요함, 그다음에 간절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까 말까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저희 이제 작가가 준 원고에 보면 초정밀 레이저 가공 기술 말고도 ELID라는 기술이다. 이게 국내 특허, 무려 세계 특허까지 등록을 하셨는데 이 기술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15년 전에 일본의 이화학연구소를 갔습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거든요. 그 연구소에는 오모리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께서 ELID 기술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분한테 이 기술을 설명을 들었을 때 허블 망원경 렌즈를 ELID 기술을 적용해서 만들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가 착안해서 그 기술을 저희 회사로 런칭을 해서 융합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구소에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을 찾았습니다. 다행히도 경남 가기대의 곽 교수님께서 오모리 교수님 제자이셨더라고요. 네. 그분하고 조인을 해서 저희가 정부 과제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ELID는 무엇이냐면은 일렉트릭인 드레싱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공의 마지막 공정에는 그라인딩이라는 공정이 갈아줘야죠, 잘. 네네 연삭이라고도 합니다. 이 기술에는 그 연삭 숫돌이 필요합니다. 네. 연삭 숫돌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제품의 이물질이 연삭 숫돌의 기공 속으로 파고들어서 눈매김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속적인 연삭이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네. 울퉁불퉁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휠에는 플러스 극, 전극에는 마이너스 극, 중간에는 연상류를 흘려서 전기가 미세하게 통하게 합니다. 네. 전해 연마가 되는 거죠. 그 전기의 힘으로 기공 속에 있는 이물질을 실시간으로 떨궈 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기공이 살아있고 다이아몬드 이빨이 날카롭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장시간 연마가 가능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큰 면적의 플레이트를 연마할 때 시작과 끝이 동일한 면조도와 동일한 평행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기술은 우리가 연마 다음에 폴리싱 공정이나 랩핑 공정도 있는데요. 연마만으로 랩핑 공정, 폴리싱 공정까지 커버할 수 있는 광택도 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 예. 지금 이 기술을 저희 제품에 적용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비밀을 말씀하신 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이 기술은 정말 널리 알려야 될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허브 망원경을 만드는 곳에 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허블 망원. 네. 허블 망원경. 네네. 그렇죠. 자, 그래 우리도 이제 우주 시대를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 그 연마 기술뿐만 아니라 레이저 기술은 작고 정밀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주선이 뜨려면은 무거우면 안 되겠죠. 네. 부품이 작은데 그렇죠. 고기능이 돼야 되고 네. 고기능인데 네. 간단해야 됩니다. 자, 이걸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은 초정밀 연마 기술과 초정밀 레이저 가공 기술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 기술은 미래에 떠다니는 자동차, 우주를 여행하신 우주선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데 적용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이 되는데 좀 우리 대표님이 좀 일익을 담당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 옛날로 치면 이제 공고를 졸업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저희 이제 연상을 해 보면 어떤 작업복을 입고 장갑을 끼고 이런 모습이 연상이 되는데 지금 레이저까지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그 뭐랄까 발전을 어마어마하게 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상징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회사를 설립하시고 지금 이렇게 초미세 절단 기술 회사를 탄생하기까지의 그런 좀 과정이 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공고를 들어가게 된 계기는 뭐 집이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네. 중학교 때 수업료도 못 낼 정도로 가난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 그럼 방법을 찾다 보니까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 공부 조금만 하면은 전액 장학생이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수업료 안 내고 다닐 수 있어가지고 네. 공고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저 인생에서는 굉장히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기능 훈련을 했습니다. 네. 체육특기생들이 그 월드컵이나 올림픽 나가려고 운동을 하듯이 저희는 기능 올림픽 나가려고 기능을 연마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기계 제도 설계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미 대학교나 그 석사 학위 이상의 설계 기술을 그걸 통해서 저희는 습득하게 됐습니다. 네. 그 기술을 토대로 중소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네. 대학 갈 돈이 없었던 거죠. 중소기업에 입사해가지고 다행히 사장님께서 베테랑 설계자였었어요. 그분한테 직접 제가 설계 기술을 전수받게 됐습니다. 예. 토요일, 일요일, 뭐 공휴일, 명절 다 반납하고 저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남들 5년, 10년 걸릴 거 2, 3년 만에 저는 그 기술을 모두 습득을 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 회사가 1994년도 10월 31일 날 부도가 났습니다. 네. 저는 그 부도 난 회사에서
그 은행과 매출처, 매입처 이런 그 분들과 만나가지고 해결 방법을 모색했어요. 예. 결과 회사에 남아있던 재고, 그 다음에 미수금, 미지급금들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지고선 왜 회사가 부도가 나는지, 어떻게 하면은 부도가 안 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수업료 안 내고 배운 굉장히 값진 공부를 했던 거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밀린 직원들의 급여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걸 끝나고선 자연스럽게 저는 직장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창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옛날에 다니던 직장 동료 두 분과 그것도 베테랑들이십니다. 그분들과 같이 창업을 하게 됐고 그분들이 저하고 26년 동안 지금 같이 계십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좀 더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네. 대표님 어떻게 보면 기초부터 기계, 제도, 설계, 기초를 통해서 전반적인 그 경험까지 다 이제 터득을 하신 건데 그리고 이 부도라는 또 어려움 그 속에서 이제 새롭게 창업을 하시고 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젊은 기업인들한테 이 도전하고 싶은 젊은 창업자들한테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듦 그런 걸 많이 겪었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그 부산에 있는 고객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부산을 내려갔습니다. 내려갈 때에는 5시에 일어나서 광명에 가서 KTX를 타고 9시에 부산의 녹산공단에 있는 거래처에 도착을 합니다. 네. 12시까지 일을 다 보고 다시 서울로 올라옵니다. 4시에서 5시쯤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바로 또 천안에 있는 고객사를 찾아갑니다. 네. 천안에 있는 고객사를 찾아가서 다시 상담을 하고 수원에 있는 공장으로 옵니다.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제 일을 합니다. 예. 도면을 그리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소재를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13년 전에 필리핀에 공장을 설립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비행기가 8시 비행기가 있습니다. 아침.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12시에 저희 회사에 도착을 합니다. 고객사 가서 상담을 하고 저녁 8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25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혹시, 저는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녁에 있는 삶, 그거하고 좀 거리가 좀 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어느 그 단계에 올라가기까지는 절실함, 집요함, 그리고 불철주야라는 그런 어떤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요즘 분들이 좀 들을 때 좀 다소 저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비결이 좀 있겠어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활하면서 사업을 이렇게 키워가면서 절대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이게. 네. 그러니까 피곤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나한테 일이 주어진다는 그 자체로 감사했고 그 일을 한다는 것으로서 나는 너무나 즐겁고 희열을 느꼈던 거죠. 예. 자, 우리나라가 과거에 보면은 기능 올림픽을 나가서 거의 1등을 휩쓸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조금 주춤한 느낌이 있고 결국에는 뭐 학생 수가 줄고 뭐 열정도 예전만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추측할 수가 있겠는데 대표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기능 훈련을 했고 뭐 기능이기 때문에 뭐 작년에는 제가 작년 11월 대한민국 기능 한국인 177호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네. 일본과 같이 지금 한국도 기술인들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고령화되는 추세입니다. 결국은 뭐 젊은 분들이 이쪽 분야로 진출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자, 이것은 산업이 발전하려면은 그 산업에 뛰어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런 전제 조건이 깔려 있죠. 근데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뭐 게임이나 엔터나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 바이오 이쪽으로 많이 이제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사명감만을 주입시키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정부라든가
또 업계 스스로도 좀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선결 과제라고 보십니까?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는 뭐 1년, 2년 걸리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걸립니다. 20년 동안 노력해서 축적된 그 기술을 제품으로다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세요. 이 제품을 도면을 얻어가지고 경쟁센터 넘겨서 카피를 한다거나 네. 모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축적된 그 장인 정신이 축적된 그런 제품 기술을 너무나 쉽게 도용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좀 막아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작권보다 이 제품에 담겨져 있는 기술이 더 값어치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에서는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기술에 대한 저작권법도 만들어서 이 규정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이렇게 돼야지만이 기술인들이 마음 놓고 기술 개발을 해서 그 개발된 기술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 저작권법 관련해서는 특히 뭐 지적재산권도 있는 것이고요. 뭐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부분이 강화가 되고 있으니까 좀 더 정부의 노력을 한번 기대를 해 보고요. 끝으로 지금 이제 오랜 시간 이렇게 하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셨을 것이고, 뭐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좀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저희 21세기는 지금까지 초정밀 분야에서 26년 동안 달려온 회사입니다. 초정밀 레이저 가공 기술은 앞으로 미래에 반드시 꼭 필요한 기술이고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일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21세기 하면은 초정밀 레이저 가공 기술이다. 21세기 하면은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회사다. 그런 느낌을 받게끔 하는 회사로 키워나갈 것이며,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기술, 이 세상에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직원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초정밀 가공 기술의 선두주자인 21세기의 김성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